저 계집 실루엣 하나는 기가 막히는군. 어둑한 창문 너머로 연병장을 내려다보던 남자가 입맛을 다시며 음흉하게 중얼거렸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에 끈적한 웃음을 띤 수도군단 인사처장 장태섭 대령이었다. 그의 집요한 시선 끝에는 막 취임식을 마치고 사령부 본관으로 걸어 들어오는 신임 군단장 한서윤 중장의 고혹적인 뒷모습이 걸려 있었다. 장대령의 그림자처럼 곁에서 굽실거리던 군수과장 김동현 소령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맞장구를 쳤다. 역시 남다른 안목이십니다, 대령님. 707인가 뭔가 하는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아주 탄탄한 게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합니다. 기세 좋아봤자 여자지. 계집이 별 3개를 달았다는 게 밤에 무슨 짓을 했다는 뜻이겠어? 위에서 귀여워해주니까 파격 승진한 거 아니겠나? 현장 구르던 여자가 책상 물림 정치를 알겠어?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혀처럼 굴어주면 알아서 임기 채우고 꺼질 거다. 장대령은 책상 위에 놓인 최고급 시가를 애무하듯 만지작거리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안양 비산동 이곳 수도군단은 욕망의 해방구이자 은밀한 권력의 중심이었다. 이 요새 안에서 인사처장이라는 자리는 곧 모든 생명줄을 쥐락벼락할 수 있는 절대적인 포식자와도 같았다. 그나저나 대령님, 이번 달 그 녀석 목 말입니다. 때깔 좋은 신형 방한복이 꽤 쏠쏠하게 들어왔지 말입니다. 김소령의 은밀한 유혹에 장대령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득였다. 그래, 우리 김철수 이병이 몸이 허약하잖아. 최고급으로만 골라서 빼돌려놔. 내 차 트렁크 비워놨으니까 오늘 밤 은밀하게 실어놓고. 예,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1등급 소고기도 김철수 이병 몫으로 은근슬쩍 빼놨습니다. 오늘 밤 뜨겁게 회식 한번 하셔야죠. 하하, 자네는 정말 눈치 하나는 기가 막혀 유령까지 먹여 살리는 게 진정한 참군인의 자세 아니겠나. 두 사내는 음습한 웃음을 흘리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이 입에 올린 김철수 이병. 그는 수도군단 차가운 서류 속에 갇힌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장대령이 치밀하게 조작해 탄생시킨 가상의 인형. 그 유령 병사의 통장은 장대령의 은밀한 꿀단지였고 그 앞으로 나오는 보급품은 장대령의 화려한 사치품으로 둔갑했다.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인사처장실의 문이 거칠게 젖혀졌다. 충성. 군단장님 입장하십니다. 복도를 울리는 부관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방금 전 연병장을 압도하던 한서윤 중장이 성큼성큼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불의의 기습에 장대령과 김소령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피우던 시가를 황급히 서랍 깊숙이 처박는 장대령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충성. 장대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경례를 올렸다. 한서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서늘한 눈빛으로 사무실 공간을 천천히 장악해 나갔다.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는 숨통을 조여오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707 특임대 시절 사선을 넘나들며 다져진 살기 어린 감각이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인사처장.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예리하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감정을 거세한 건조한 톤이었지만 그 압도적인 무게감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였다. 예, 인사처장 대령 장태섭. 부임 첫날이라 시찰 중인데 유독 인사처장실 공기가 매캐하군. 환기 좀 시키지 그래? 한서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장대령의 코앞까지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덜 닫힌 서랍 틈에 시가 상자를 스치듯 핥고는 이내 장대령의 기름진 얼굴에 꽂혔다. 그리고 자네 군복골이 그게 뭔가? 터질 듯한 뱃살 때문에 단추가 비명을 지르는군. 자기 몸 하나 주체 못하는 장교가 병사들에게 위험이 서겠나? 장대령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계집이 아무리 상관이라도 초면인 연대장급 장교의 육체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모욕하다니. 속에서는 열불이 솟구쳤지만 겉으로는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정하겠습니다. 워낙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무라. 한서윤이 차갑게 비웃었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와 어지럽게 널려있는 비밀스러운 서류 더미를 긴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수도군단 병력 현황 보고서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 인원 변동 사항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기론 빈자리가 없을 텐데. 보급품 신청 내역은 정원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더군. 병력이 갑자기 늘어난 건가? 아니면 부대의 귀신이라도 기생하고 있는 건가? 순간 장대령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진흙탕 속에서 살아남은 늙은 구렁이었다. 고작 이 정도 도발에 평정심을 잃을 리 없었다. 아, 그건 아마 단순 표기 오류일 겁니다. 행정병 녀석들이 빠져가지고 숫자를 엉망으로 다룹니다. 제가 아주 따끔하게 교육해 놓겠습니다. 실수라. 실수가 반복되면 무능이거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겠지. 한서윤은 뼈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묘한 향기를 풍기며 몸을 돌렸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전 부대원 명부, 급여 지급 내역, 보급품 수령 대장 싹 다 내 집무실로 가져와. 단 한 명의 오차라도 발견되면 각오해야 할 거야. 알겠습니다. 한서윤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장대령은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리며 책상을 쾅 내리쳤다. 저 앙큼한 계집이 감히 내 앞에서 눈을 치켰더? 707 출신이라며 거들먹거리는 꼴이 아주 가관이군. 여기가 거친 숨소리나 내뱉는 야전 텐트 아닌 줄 착각하나? 김동현이 식은땀으로 젖은 목덜미를 닦으며 다급히 물었다. 대령님, 큰일입니다. 당장 내일 새벽까지 장부를 대령하라는데 어찌합니까? 김철수 건이 새 나갈까봐. 겁먹지 마. 서류 한 장으로 생사를 바꾸는 게 우리 특기잖아. 전사 처리는 매혹적일 만큼 완벽해. 서류 더미 속에 유령 하나쯤 묻어두는 건 식은 죽먹기지. 동틀 때까지 김철수의 모든 흔적을 완벽한 가짜로 덮어씌워. 근무 일지부터 은밀한 사생활 기록부까지. 그 여자가 아무리 독하게 파고들어도 빽빽한 활자들의 미로 속에서 그놈 숨소리 하나 못 찾을 테니. 장대령은 끓어오르는 욕설을 삼키며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그는 꿈에도 몰랐다. 방을 나서는 한서윤의 붉은 입술 끝에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서늘하고 요염한 미소가 맺혔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날 밤 안양의 네온사인이 군단 영내를 몽환적인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적막과 어둠이 뒤엉킨 인사처 건물 뒤편, 은밀한 욕망처럼 꿈틀거리는 그림자들이 주차장을 배회했다. 장대령은 겁먹은 짐승처럼 떨고 있는 김동현을 거칠게 다그쳤다. 부뜨게 굴지 말고 빨리 움직여. 은밀한 파티를 들키고 싶어? 네. 헌데 대령님, 오늘따라 공기가 무겁고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새 주인이 왔으니 빳빳하게 군기든 척 연기하는 거야. 헛소리 말고 그 입 다물고 트렁크나 벌려. 두 사람은 창고에서 훔쳐낸 박스들을 장대령의 승용차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다. 박스 겉면엔 특급 방한 외투, 1등급 한우라는 문구가 탐욕스러운 립스틱 자국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병사들의 온몸을 녹일 온기와 허기를 채울 육질이 썩어 빠진 장교의 검은 욕망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정도면 올겨울 스키장에서 화끈하게 놀겠군. 고기는 내일 장모님 댁에 보내 점수 좀 따야지. 장대령이 흡족한 미소를 머금고 트렁크를 닫으려는 찰나. 어둠의 장막을 찢고 낯선 인기척이 스며들었다. 거기 누구냐? 장대령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밤 공기를 갈랐다. 가로등 불빛조차 외면한 칠흑 같은 구석에서 한 병사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계급장은 이병, 앳된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 통신보안 이병 정우진입니다. 야간 순찰 도중 묘한 신음 같은 게 들려서. 장대령의 얼굴이 야수처럼 흉폭하게 구겨졌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가 병사의 멱살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이 새끼가 눈깔이 삐었어? 감히 누굴 똑바로 쳐다봐? 죄송합니다. 충성. 인사처장님이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르면 용서가 되나? 솔직히 불어.
방금 그 눈으로 내 트렁크 속을 훔쳐봤지? 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장 대령은 거추장스러운 쓰레기를 치우듯 병사를 바닥으로 내던졌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병사가 거친 흙바닥을 뒹굴었다. 밤길 조심해라. 한 번만 더 내 시야에 걸리거나 헛소문이 돌면 그땐 영창 보내는 걸로 안 끝나. 내 놈 다리를 분질러서 평생 기어 다니게 해줄 테니까.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병사는 꽁무니를 빼듯 어둠 속으로 황급히 자취를 감췄다. 장 대령은 옷에 묻은 흙먼지를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바닥에 걸쭉한 침을 뱉었다. 재수가 옴붙으려니. 요즘 새끼들은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그는 차에 올라타 거만한 엔진 소리를 내며 부대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가 사라진 뒤 적막한 어둠 속에서 관능적인 실루엣이 움직였다. 방금 겁에 질려 도망친 줄 알았던 정우진 이병이 아니었다.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날렵하고 매혹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손에 쥔 초소형 녹음기를 가슴팍 주머니에 미끄러뜨리듯 넣으며 어둠 속에 숨죽인 누군가에게 은밀한 수신호를 보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한서윤 중장이 707 부대 시절부터 아끼며 조련해온 정보 담당 부사관 이하사였다. 한서윤은 군단장으로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이하사를 얌전한 행정병으로 위장 전입시켜 인사처의 은밀하고 더러운 속사를 감시하게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눈부신 군단장 집무실. 한서윤은 고풍스러운 책상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나른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엔 장 대령이 밤새 땀 흘려 조작한 서류 더미가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엔 이하사가 밤새 추적해낸 진실이 담긴 날카롭고 얇은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장 대령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들어섰다. 충성, 인사처장 장태섭입니다. 지시하신 자료 완벽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거기 두고 앉아. 한서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늘한 목소리로 짧게 명령했다. 장 대령은 짐짓 여유를 부리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꼬았다. 어디 마음껏 뒤져보시지. 밤새 행정관들을 쥐어짜서 빈틈없이 꿰맞췄으니까. 한서윤이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서류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사각. 정막을 가르는 그 건조한 마찰음이 마치 장대령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시한폭탄의 태엽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 건 10분쯤 흘렀을 때였다. 장대령. 예, 군단장님. 자네 부대 명단을 보니 김철수라는 병사가 눈에 띄더군. 이병 김철수. 아, 예. 성실하고 아주 모범적인 병사입니다. 가정 형편은 좀 어렵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장 대령은 준비해둔 거짓말을 뻔뻔하고 매끄럽게 읊어댔다. 그래. 기록을 훑어보니 포상 휴가도 밥 먹듯이 나갔고 특급 전사라 최고급 보급품도 1순위로 챙겨갔더군. 아주 탐날 정도로 훌륭한 군인이야. 그렇습니다. 제가 각별히 애정을 쏟으며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탁. 한서윤이 서류를 거칠게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고 위험하게 빛났다. 그토록 매력적인 병사를 내가 놓칠 순 없지. 당장 김철수 이병을 내 앞으로 호출하게. 뜨거운 차 한 잔 나누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군. 장대령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리며 여유가 증발했다. 셔츠 안쪽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방울이 뱀처럼 기어내렸다. 말씀이십니까? 그 김철수 이병은 지금. 대민 지원을 나가 있습니다. 거친 수해 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느라 며칠은 지나야 돌아올 겁니다. 대민 지원이라. 전산망엔 영내 대기 중이라 뜨는데. 그게 너무 급박한 요청이라 미처 손댈 틈이 없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래? 그럼 당장 영상통화라도 띄워. 요즘 병사들 손에서 휴대전화 놓는 법이 없지 않나. 그 녀석이 거친 현장에서 폰을 분실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통신이 닿으려면 끈적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장 대령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가라앉았다. 한서윤은 깍지 낀 손 위로 턱을 괴고 먹잇감을 노리듯 그를 진득하게 응시했다. 무거운 침묵이 목을 조여오자 장 대령의 입에선 거칠고 뜨거운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장 대령. 옛. 자네 눈엔 내가 그저 허수아비 장식품으로 비치나 봐?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서윤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그녀가 장 대령 앞으로 다가오자 숨막히는 위압감과 함께 서늘한 향기가 그를 덮쳤다. 707 시절 총구 앞에서도 미소 짓던 그 살벌하고도 매혹적인 살기가 전신에서 피어올랐다. 난 707 시절 작전지에 숨쉬는 미세한 먼지의 흐름까지 모조리 파악하고 진입했어. 내 부대, 내 아이들의 목숨을 쥔 지휘관이 놈들이 어디서 굽는지조차 모른다면 그건 태만이야. 아니, 씻을 수 없는 죄악이지. 그녀가 가볍게 버튼을 누르자 벽면을 채운 대형 스크린이 번쩍였다. 어젯밤 은밀한 주차장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장 대령이 병사를 짓밟고 물건을 훔치는 추악한 몸짓이 HD 화질로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게 대체 어떻게? 장 대령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격렬하게 요동쳤다. 자네가 극찬한 김철수 이병이 설마 자네 차 트렁크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나? 아니면 저 탐스러운 소고기 박스 애칭이 김철수인가? 군단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입니다. 조작. 입 닥쳐. 한서윤의 붉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욕설이 비수처럼 꽂혔다. 고함 대신 심장을 짓누르는 낮고 위험한 경고였다. 아직 주제 파악이 덜 된 모양인데 난 이미 재정단과 손잡고 자네가 숨겨둔 더러운 뒷주머니 내역까지 샅샅이 털었어. 김철수, 그리고 정우진, 한도윤까지. 지난 3년간 자네가 창조해낸 가짜 병사들이 무려 7이나 되더군. 놈들의 이름으로 착복한 피 같은 월급이 1억 2천, 뒷구멍으로 빼돌린 물자가 5천만 원어치야. 한서윤은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서류 뭉치를 장대령의 얼굴에 흩뿌렸다. 하얀 종이들이 비명처럼 흩날리며 그의 발치로 추락했다. 자네가 아이들의 고열을 빨며 기름진 배를 채울 때 내 병사들은 얇은 누비못 하나로 혹한을 견뎠어. 고기 없는 맹탕 국물로 언속을 달래가며 말이야. 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훔친 건 배로 갚겠습니다. 제발 불명예 전역만은. 장대령은 비굴하게 무릎 꿇고 한서윤의 다리에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우아하게 물러서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짓밟았다. 변상? 그건 기본이지. 훔친 돈의 10배를 피토하듯 개원하게 될 테니까. 허나 그게 끝이라 생각하지 마. 한서윤이 문을 향해 턱짓했다. 들어와. 육중한 문이 열리며 헌병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손엔 서늘하게 빛나는 은색 수갑이 들려 있었다. 인사처장 장태섭 대령. 군영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 그리고 부하 병사에 대한 특수 폭행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동기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거 놔. 야, 군단장. 너 이 독한 년 두고 봐.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발악하던 장대령의 팔이 거칠게 뒤로 꺾였다. 철컥. 차갑고 단호한 수갑 소리가 집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치워. 역겨워서 못 봐주겠네. 한서윤의 서늘한 일갈에 장대령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 나갔다. 복도 끝으로 처절한 비명이 잦아들 때까지 한서윤은 조각상처럼 서서 그 최후를 감상했다. 그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집무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부관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급히 들어섰다. 군단장님, 전 부대에 방송이 송출됐습니다. 놈의 구속 소식과 더불어 당장 오늘 점심부터 급식의 질이 바뀐다는 공지입니다. 한서윤은 그제야 차가운 가면을 벗고 입가에 매혹적인 미소를 옅게 띄웠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식당 앞은 벌써 인산인해인데
메뉴판에 소불고기 3글자를 보고 다들 축제라도 열린 듯 환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밥 먹다 말고 다들 사령부 쪽을 향해 경례를 올린답니다. 군단장님께 바치는 진심 어린 감사랍니다. 한서윤은 천천히 창가로 발을 옮겼다. 저 멀리 식당 앞에 길게 늘어선 병사들의 들뜬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비록 작게 보였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와 생동감이 유리창을 넘어 피부에 닿는 듯했다. 유령 병사로 뱃속을 불리던 기생충들은 사라졌어. 이젠 살아 숨쉬는 진짜 내 병사들이 배를 채울 시간이야.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 그리고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 3개를 응시하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 이 군단엔 아직 역겨운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자, 다음 사냥감은 어떤 놈일까? 안양의 창공은 시리도록 푸르고 한서윤이 마주한 전장은 이제야 날선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 은밀한 비밀이 담긴 투서들은 마치 그녀를 유혹하듯 위태롭게 쌓여만 갔다. 수도 군단의 새벽 공기는 살결을 파고들 만큼 매혹적이면서도 잔인하게 차가웠다. 비산 골짜기를 타고 넘어온 날카로운 칼바람이 병사들의 젖은 등을 훑으며 거칠게 옷깃을 파고들었다. 전체 구보 실시.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나. 거친 숨소리와 뒤섞인 고함이 연병장을 뜨겁게 달구며 긴장감이 감도는 아침 구보가 이어졌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 사이로 대열 후미의 한 병사가 춤을 추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상병 한승민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고열은 그의 온몸을 끈적하게 휘감았지만 감히 아프다는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억압된 공기가 그를 짓눌렀다. 헉헉. 한상병의 시야가 몽롱하게 일그러졌다. 다리가 족쇄를 찬 듯 무거워지더니 결국 그는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처박혔다. 야, 한승민. 동기들이 기겁하며 멈춰섰지만 인솔을 맡은 강대위가 먹잇감을 본 맹수처럼 달려와 싸늘하게 일갈했다. 뭐야. 쇼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 군인놈이 고작 열기 따위에 정신을 놓아? 이러고도 내 놈들이 사내 새끼들이야? 강대위는 쓰러진 한상병의 군화를 신경질적으로 툭툭 건드렸다. 한상병은 억눌린 신음조차 삼킨 채 가쁜 숨만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창백한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턱선을 적셨다. 중대장님, 승민이 상태가 위험합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동기의 절박한 외침에 강대위는 혀를 찼다. A씨, 재수옴 붙었네. 야, 끌고 가서 의무대 처박아. 꾀병이기만 해봐라. 복귀하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 수도군단 의무 근무대. 진료실 안은 히터가 과하게 돌아가 끈적한 열기가 감돌 만큼 후끈했다. 의무대장 송영진 소령은 가죽 의자 깊숙이 몸을 나른하게 파묻은 채 탐욕스런 눈빛으로 태블릿 PC 속 붉은 주식 차트를 훑어내리고 있었다. 아, 진짜 바이오주가 왜 이렇게 맥을 못 쳐? 물 타기를 더 해야 하나. 그때 진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상병이 동기들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는 몸을 들이밀었다. 군의관님, 급합니다. 구보 중에 혼절했습니다. 송소령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시선만 힐끗 던지곤 다시 차트에 굴곡의 시선을 고정했다. 아, 시끄러워. 밖에서 대기하는 매너도 안 배웠어? 문 닫고 꺼져. 그게 아니라 숨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열이 너무 높습니다. 알았으니까 저기 침대에 던져놓고 나가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병사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한상병을 침대에 눕히고 사라지자 송소령은 귀찮다는 듯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차가운 청진기를 대는 둥 마는 둥 흉내만 내더니 냉소적인 목소리로 툭 내뱉었다. 그냥 몸살이네. 요즘 애들은 비실비실해서 해열제 줄 테니 먹고 생활관 가서 처박혀 있어. 수액달란 소린 꿈도 꾸지 마라. 물자 딸리니까. 한상병이 덜덜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떼었다. 군의관님, 가슴이 찢어질 듯 답답하고 숨이. 야,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야?
주둥이 놀릴 힘은 남아도나 보지. 엄살 그만 떨고 약이나 챙겨가. 송소령은 서랍에서 정체불명의 알약 2개를 꺼내 던지듯 내주고는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욕망은 오로지 폭락하는 주식 그래프의 붉은 선을 쫓고 있었다. 한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움켜쥐고 몽롱한 정신을 부여잡으며 진료실을 나섰다. 병사가 사라지자마자 송소령은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다. 거만하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뱀처럼 비굴하고 끈적하게 변했다. 아, 예. 원장님, 접니다. 예, 예. 물건은 은밀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번 신형 항생제랑 진통제 아주 맛있는 최상급입니다. 예. 아유, 걱정 마십시오. 군남용 마크는 흔적도 없이 지워서 보내드릴 테니 오늘 밤 그 은밀한 장소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송소령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고가 의약품을 빼돌려 뒷구멍으로 팔아치우는 것. 그것이 그에게 짜릿한 쾌감을 주는 짭짤한 부수입원이었다. 병사들에겐 유통기한 간당간당한 싸구려 약을 던져주고 진짜 약은 자신의 탐욕스런 주머니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다. 그날 오후 한서윤 중장이 주재하는 군단 사령부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미묘하게 날카로워져 있었다. 작전 참모 안양지역 방어 계획 수정안. 아직인가? 예. 현재 예하 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정 중에 있습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초조한 리듬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전에 정보 담당이 하사가 은밀히 남기고 간 쪽지의 내용이 불길한 경고음처럼 맴돌고 있었다. 의무대 약품 불출 대장과 실제 재고의 수상한 불일치. 병사들 사이에선 의무대가 죽음의 장소라는 소문이 파다함. 금일 오전 혼절한 병사 발생. 허나 엉터리 처방 후 강제 복귀 조치됨.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서윤은 결심한 듯 박차고 일어났다. 감찰 참모 헌병대장. 지금 당장 나 좀 따라와.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 살리러. 한서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의무대가 아닌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엉킨 생활관이었다. 예고 없는 여제의 강림의 생활관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충성. 군단장님 방문. 병사들이 허둥지둥 관물대 앞에 도열에 얼어붙었다. 한서윤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많은 둥, 곧장 어두운 구석 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승민 상병이 식은땀에 젖어 가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럽게 앓고 있었다.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잿빛이었고 호흡은 거칠게 끊어지고 있었다. 한서윤이 한상병에 젖은 이마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손끝에 닿은 살결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봐. 정신이 좀 드나? 군단장님. 한상병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다. 한서윤은 거칠게 뒤를 돌아 헌병대장을 서늘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당장 내 관용차 대기시켜. 헬기는 폭우 때문에 무린이 육로를 뚫고 민간 응급실로 쏜다. 골든타임 놓치면 너희 다 죽을 줄 알아. 예. 알겠습니다. 감찰 참모. 당장 의무대로 쳐들어가서 송영진 소령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와. 내 집무실 말고 헌병대 지하 영창 차가운 바닥에 쳐넣어. 알겠습니다. 죄목을 묻나? 한서윤이 식은땀에 젖은 한상병의 손에서 구겨진 약 봉지를 거칠게 낚아챘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서늘하게 비틀렸다. 살인 미수, 그리고 군수품 횡령. 한상병은 급성 폐렴에 폐혈증까지 겹친 위독한 상태였지만 대학병원의 긴급수술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의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조금만 지체했어도 심정지가 왔을 거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밤십시 어두운 취조실 조명 아래 송영진 소령이 쾅 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악을 썼다.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환자가 넘쳐나서 약 처방하고 쉬게 해준 게 죽을 죄라도 됩니까? 나 면허 있는 전문이야.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한서윤이 걸어 들어왔다.
군복 상의를 벗어던진 그녀의 검은 전술 티셔츠 위로 탄탄한 바디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의 야생적인 자태, 그 서늘한 관능미와 살기의 송소령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의사 면허? 생명 살리라는 칼로 돈이나 긁어 모으는 기생충에게는 사치스러운 종이 조각이지. 한서윤이 다리를 꼬고 앉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리꽂았다. 익숙한 장부지? 송소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건 오늘 밤 거래할 원장과의 은밀한 녹취록, 그리고 그가 빼돌린 마약류 리스트와 차명 계좌의 적나라한 내역이었다. 아, 보너스로 자네가 꾀병이라며 던져준 알약들도 검사해봤어. 유통기한 2년 지난 싸구려 소화제더군. 숨도 못 쉬는 폐렴 환자에게 썩은 소화제를 먹여? 네가 그러고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운우네. 한서윤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눈동자는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다친 철조망 안에서 아픈 자식들을 인질 삼아 돈놀이를 해? 내 놈이 룸살롱에 뿌린 그 돈, 다 피 같은 국민 혈세야. 송소령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자 그는 비굴하게 바닥을 기었다. 군단장님,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주식빚 독촉에 눈이 뒤집혀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선처, 한서윤이 기가 차다는 듯 차갑게 비웃었다. 오늘 내 놈 때문에 꽃 같은 청춘 하나가 요단강을 건널 뻔했어. 그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용서를 빌어? 넌 의사가 아냐. 제복 입은 살인귀지. 한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취조실 유리벽을 턱짓했다. 어둠 속에 헌병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대기 중이지. 널 군사 재판대에 세울 거야. 횡령, 직무유기, 마약법 위반. 법전에 적힌 모든 죄목을 엮어서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한서윤이 송소령의 귓가에 닿을 듯 입술을 가져가 달콤하고 살벌하게 속삭였다. 의협이랑 복지부에도 이미 다 찔러놨어. 형 확정되면 내 면허는 휴지 조각이야. 감옥에서 썩고 나와도 내가 다시 메스를 잡을 일은 지옥에서도 없을 거다. 안 돼. 내 인생, 내 돈, 이럴 순 없어. 송소령이 거품을 물고 발악했지만 한서윤은 차갑게 돌아섰다. 치워버려. 법대로 찢어 발겨. 쾅. 닫힌 철문 뒤로 짐승 같은 절규만이 메아리 쳤다. 다음 날 의무대에는 피비린내 대신 개혁의 바람이 몰아쳤다. 썩은 물 같던 인력들은 전원 물갈이 되었다. 한서윤은 예산을 대폭 틀어막아 낙후된 시설을 뜯어고치고 최첨단 의료 장비를 깔도록 불호령을 내렸다. 핵심은 시스템의 혁명이었다. 군의관 소견 따위 필요 없이 병사가 원하면 무조건 민간 병원으로 쏜다. 병원비는 군단이 100% 쏜다. 참모들이 돈 없다고 징징거렸지만 한서윤의 눈빛 한 번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애들 밥값 약값 빙땅 쳐서 미사일 사봤자 그게 국방력이냐? 내 새끼들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방치하는 군대가 무슨 조국 수호야? 돈 없으면 내 연금, 내 월급 통장 다 깨서라도 메꿀 테니까 당장 실시해. 일주일 후 혈색이 돌아온 한승민 상병이 부대로 돌아왔다. 그는 군단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벅찬 눈물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상병 한승민. 지옥 문턱에서 군단장님 덕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상병에게 다가갔다. 칼같이 각 잡힌 경례를 내리게 하고 그녀는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포근하게 감싸 쥐었다. 안 죽고 와줘서 정말 고맙다. 몸은 이제 진짜 괜찮은 거지? 펄펄 날아다닙니다. 당장 완전 군장 구보도 가능합니다. 피식 오버하지 마. 아프면 끙끙 앓지 말고 티를 내. 그건 내 권리이자 의무야. 알겠지? 옜, 명심하겠습니다. 한상병을 보낸 후 한서윤은 창가에 기대어 따스한 햇살을 맞았다. 연병장의 열기는 뜨거웠고 땀에 젖은 병사들의 근육이 활기차게 움직이며 축구를 즐기고 있었다. 억지로 뛰는 구보가 아닌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들 스스로가 탐닉하는 체육 활동이었다.
하나를 잘라내도 독버섯처럼 또 다른 죄악이 고개를 들겠지. 한서윤은 직감했다. 군대라는 거대한 괴물의 혈관 깊숙이 박힌 부조리의 뿌리는 결코 쉽게 뽑히지 않는다는 서늘한 진실을.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났다. 책상 위 붉은 경고등처럼 또 다른 서류 봉투가 그녀를 유혹했다. 봉투 겉면에는 시설대 비리 의혹, 부실공사 및 리베이트건이라는 불길한 글자가 선명했다. 한서윤이 매끄러운 손길로 봉투를 쥐며 요염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흘렸다. 자, 이번엔 어떤 놈이 내 손에 놀아날까? 그녀의 은밀한 사냥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707의 독사가 이제 수도군단의 지배자가 되어 부패한 자들의 숨통을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조여가고 있었다. 장마철도 아닌데 안양의 밤하늘은 저주라도 받은 듯 며칠째 굵은 빗줄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사령부 뒤편. 어둠에 잠긴 제2통신 대대생활관 건물은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을씨년스럽게 버티고 서 있었다. 쾅! 새벽 이시의 정적을 찢는 천둥보다 더 기분 나쁜 파열음이 복도를 진동시켰다. 뭐야? 방금 그 소리 뭐야? 잠결의 공포를 느낀 병사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나둘 복도로 튀어나왔다. 복도 끝, 세면장 입구 쪽 천장이 흉측한 내장을 드러내듯 처참하게 붕괴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시멘트 파편과 검붉은 빗물이 뒤섞여 마치 썩은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바닥을 때리고 있었다. 다행히 모두가 잠든 심야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당직 사관이 그곳을 지나던 찰나였다면 뼈도 못 추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은 처참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한서윤 중장은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붕괴된 천장 아래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군화 발밑에는 으스러진 콘크리트와 앙상한 뼈대 같은 철근들이 비참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건물이 워낙 낡아 빠져서. 시설처장 권영진 중령이 비계 덩어리 같은 배를 출렁이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현장의 흙먼지보다 골프장의 잔디 냄새를 더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행정장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노후하라. 한서윤이 우아하게 쪼그려 앉아 바닥에 시멘트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에 섬뜩한 힘이 들어가자 딱딱해야 할 돌덩어리는 과자 부스러기처럼 맥없이 바스러져 모래가 되어 흩날렸다. 이 건물이 30년 넘은 고물인 건 알아. 하지만 작년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다고 내 귀로 보고받았는데? 한서윤은 손에 묻은 희뿌연 모래 가루를 권중령의 흔들리는 눈동자 앞에서 보란듯이 털어냈다. 그때 쏟아부은 예산만 20억이야. 방수에 내진 보강, 단열재 교체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고작 1년도 안 돼서 비 좀 맞았다고 무너져 내려? 내 눈엔 이게 단순히 낡아서 생긴 일로 보이나? 그게 이번 폭우가 워낙 기록적이라. 입 다물어. 한서윤의 목소리는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부관에게 손짓했다. 망치 가져와. 예. 망치. 말씀이십니까? 부관이 건넨 묵직한 오한말을 받아든 한서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멀쩡해 보이는 옆 벽면을 향해 거칠게 망치를 휘둘렀다. 쾅 빠지직. 단 한 번의 강력한 타격에 벽면은 마치 젖은 종이장처럼 힘없이 찢겨 나갔다. 그리고 갈라진 틈새로 드러난 건 단단한 단열재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합판, 빈 컵라면 용기, 그리고 굴러다니는 스티로폼 부스러기들 뿐. 벽체 사이를 채워야 할 곳에 건설 폐기물이라는 쓰레기를 꾸역꾸역 처박아 놓은 추악한 민낯이었다. 이게 자네가 자랑하던 최신 공법인가? 쓰레기로 벽을 채우는 게? 현장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권중령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시체처럼 파랗게 질려 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구 군단장님, 저는 시공사가 하라는 대로 갑니다니 승인을. 시공사라. 한서윤은 쾅 소리가 나도록 망치를 바닥에 내던지고 살기 어린 눈으로 권중령을 쏘아보았다. 건설사 대표 그리고 감리단장.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끌고 와. 딱 1시간 준다.
1시간 뒤 군단장 집무실. 지역 건설업체인 대성건설의 오 대표와 권 중령이 죄인처럼 나란히 서 있었다. 오 대표는 지역 유지 행세를 하며 군부대 공사를 독식해온 능구렁이었지만 지금은 겉으로만 태연한 척할 뿐 눈동자는 불안감에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군단장님, 뭔가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도면대로 시공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고를 시공사 탓으로 돌리시면 곤란하죠. 오 대표가 뻔뻔한 얼굴로 고개를 빳빳이 쳐들며 말했다. 한서윤은 붉은 입술을 비틀며 책상 위 두툼한 서류철을 넘겼다. 천재지변이라. 하긴 사람이 만든 재앙도 변은 변이지. 그녀는 싸늘한 냉소를 머금은 채 서류 한 장을 뽑아 그들 앞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자재 납품 내역서야. 도면에는 분명 1등급 내진용 철근과 방수 콘크리트를 쓰라고 명시되어 있더군. 그런데 실제로 쓴 건 폐업한 공사장에서 주워온 고철 덩어리와 불량 시멘트였어. 그 차액만 무려 8억 원이더군. 그건 하청 업체 놈들이 장난친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 자네가 모르는 게 또 하나 있더군. 한서윤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화면에 적나라한 사진들이 떠올랐다. 안양 평촌의 은밀한 고급 룸살롱.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어깨 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권중령과 오 대표. 그리고 골프장의 녹음 아래서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쇼핑백을 은밀하게 건네는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된 사진이었다. 지난달 15일 공사 준공 검사가 떨어진 바로 그날 밤이지. 두 사람 아주 살판났더군. 저 두툼한 쇼핑백에 든 게 그 잘난 떡값인가? 권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오 대표는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내 제보함에 재미있는 USB가 하나 들어왔더군. 자네 밑에서 개처럼 일하다가 억울하게 해고당한 현장 소장이 보낸 선물이야. 그 장부엔 탐욕의 증거인 리베이트 내역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 권영진, 자네가 뒷주머니로 챙긴 검은 돈이 무려 3억 원이나 되더군. 병사들 등쳐먹은 돈으로 아들 유학 보내고 고급 외제차 굴렸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권중령은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비굴하게 울부짖었다. 한서윤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를 꿰뚫었다. 병사들이 몸을 누이는 성소야. 고된 일과를 마치고 가장 안전하고 포근하게 쉬어야 할 그들의 집이란 말이다. 그런 신성한 곳에 폐기물을 채워넣어? 그러고도 내 놈들이 발 뻗고 잠이 오던가? 한서윤은 분노를 억누르며 인터폰을 거칠게 눌렀다. 헌병대, 지금 당장 들어와. 군단장님, 전 민간인 신분입니다. 군법 따위로 날 가둘 순 없소. 오 대표가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다. 꿈 깨시지. 군사시설 파괴와 군용물 절도 공범은 민간인이라도 군사법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게다가 자네 회사의 이중 장부는 이미 국세청과 검찰의 책상 위에 올라갔다. 감옥 밖에서도 횡령과 탈세로 아주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건장한 헌병들이 두 사람을 양쪽에서 거칠게 결박했다. 시설처장 권영진 중령, 대성건설 대표 오민서. 특가법 위반 및 군용물 훼손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죄인들이 끌려나간 뒤 한서윤은 즉시 시설 장교를 호출해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공병대를 투입해 무너진 생활관부터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예산은 전면 재편성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못 하나 나사 하나까지 매뉴얼대로 박혀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다. 만약 또다시 더러운 비리의 냄새가 풍긴다면 그땐 건물이 아니라 담당자의 머리통을 박살내 놓을 테니 각오해. 충성,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날 오후 군단 내 모든 노후 건물에 대한 숨막히는 정밀 안전 진단이 시작되었다. 하늘의 비는 멈췄지만 수도 군단에는 비리 척결이라는 서늘하고 거대한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살결을 스치는 10월,
수도군단, 정보통신단, 공중전화 부스 앞은 그리움에 굶주린 병사들로 언제나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엄마,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 훈련 때문이 아니야. 수화기를 부여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병사의 처량한 뒷모습. 일병 이도현이었다. 전화를 끄는 도현이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밖으로 나왔다. 기다리던 전우들이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지만 무거운 침묵만이 그들 사이를 감돌 뿐이었다. 도현아, 배 상사가 이번에도 자른 거야? 동기 최일병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도현은 대답할 힘도 없다는 듯 절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애원했는데도 대기자가 많대. 대기자는 개뿔 돈 안 찔러줘서 그런 거잖아. 썩어 빠진 악마 같은 놈. 최일병의 주먹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이 부대의 행정보급관 배성칠 상사. 그는 부대 내에서 살아있는 폭군이자 절대 권력자로 통했다. 20년을 한 곳에 옴리를 틀고 앉아 온갖 구린내를 풍겨온 그는 지휘관들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부대를 집어삼킨 거대한 뱀 같은 실세였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은밀하고 악질적인 취미가 있었다. 바로 병사들의 간절한 소망인 휴가증을 미끼로 뒷돈을 챙기는 더러운 장사였다. 행정보급관실. 배 상사는 푹신한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믹스커피를 느릿하게 휘저으며 먹잇감을 노리는 눈빛으로 병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 병장, 말년 휴가가 그렇게 급한가? 예, 그렇습니다. 행보관님, 복학 준비 때문에 하루가 급합니다. 이걸 어쩐다? 요즘 부대가 정신없이 바빠서 말이야. 내 빈자리는 누가 채우나? 배 상사는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시며 엄지와 검지를 비벼댔다. 노골적인 돈 요구였다. 더러운 속내가 뻔히 보였다. 김 병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를 조심스레 책상 위로 밀어보냈다. 아버지께서 행보관님 노고가 많으시다고 식사라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배 상사가 봉투 안을 슬쩍 훔쳐보았다. 빳빳한 5만 원권 5장이 그를 반겼다. 그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아버님이 참 인품이 훌륭하시네. 그래, 김 병장.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중대장님 잘 구워 삶아서 내일 당장 나가게 해줄게. 알겠지? 감사합니다. 충성. 김 병장이 사라지자 배 상사는 돈을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이 짜릿한 맛에 군 생활하지. 애새끼들 코 묻은 돈 뺏는 게 제일 달달하다니까. 그때 정적을 깨고 배 상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제한 번호.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여보세요. 휴가증을 사고 싶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였다. 배 상사의 미간이 의심으로 구겨졌다. 누구야? 장난질이면 죽는다. 접니다. 본부 중대 소속입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데 방법은 없고 소문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얼마면 됩니까? 배 상사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함정일지 모른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탐욕이 이성을 집어삼켰다. 안 그래도 주식으로 꼬라박은 돈을 메워야 했다. 이 녀석 보게. 제법 대담한데? 뭐 사정이 급하다니 특별히 도와주지. 기본 30장, 특박은 50장이다. 깔끔하게 현금으로만 받는다. 오늘 밤 8시 체육관 뒤 소각장으로 와라. 그날 밤 8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소각장 뒤편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배 상사는 초조함에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있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병사가 유령처럼 걸어왔다. 가져왔나? 병사는 말없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배 상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여는 순간 강렬한 섬광이 그의 시야를 하얗게 덮쳤다. 번쩍. 뭐야. 사방에서 터져나온 서치라이트가 밤을 찢어발기며 그를 도가내든 쥐처럼 비췄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에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배 상사의 귓가로
소름 끼치도록 매혹적이고 서늘한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배성칠 상사, 휴가증 몸값이 꽤 나가던 걸 내 한 달 월급보다 더 비싸게 구는 것 같아 흥미롭네. 빗줄기를 가르며 걸어 나온 인물은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한서윤 중장이었다. 그 순간 배 상사에게 은밀히 봉투를 건넸던 병사가 천천히 모자를 벗어 넘겼다. 앳된 병사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707 시절부터 한서윤과 거친 전장을 누비며 호흡을 맞췄던 베테랑 특전 여군 최중사였다. 한서윤의 은밀한 지시를 받고 남성 병사로 위장해 치명적인 덫을 놓고 잠입 수사를 펼쳤던 것이다. 군단장님, 이게 대체? 배 상사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리며 진흙탕에 주저앉았다. 한서윤은 거칠게 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채더니 젖은 바닥 위로 내용물을 흩뿌렸다.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현금 다발이 아닌 추악한 거래 내역이 빼곡한 장부였다. 내 놈의 은밀한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장부지. 지난 5년간 병사들의 피를 빨아 챙긴 돈이 자그마치 5천만 원을 넘기더군.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게 해달라며 울부짖던 이도현 일병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짓밟았지. 한서윤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며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휴가는 신성한 권리야. 가장 뜨거운 청춘을 국가에 바치는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그걸 내 놈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해? 한서윤은 서늘한 눈빛으로 곁에 선 헌병대장에게 고갯짓을 보냈다. 이 쓰레기의 계급장 지금 당장 뜯어내. 옛. 헌병대장조차 당황하여 숨을 삼켰다. 절차상 즉결 처분이 불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서윤의 눈동자는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번뜩였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군인의 명예를 팔아 치운 작자에게 상사 계급장은 과분한 사치일 뿐이야. 당장 집행해.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대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배 상사를 향해 위압적으로 다가갔다. 배 상사는 진흙탕을 기어다니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20년 군 생활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찌익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전투복에서 계급장이 무참히 뜯겨나갔다. 한서윤은 바닥에 뒹구는 계급장을 자신의 날렵한 군화발로 가차없이 지시겨버렸다. 넌 20년 군 생활을 한 게 아니야. 그 긴 시간 동안 군에 기생하며 피를 빤 거지. 너 같은 썩은 인간이 고참이랍시고 버티고 있으니 조직이 병드는 거야. 한서윤은 차가운 표정을 거두고 뒤에 숨어있던 이도현 일병을 부드럽게 불렀다. 떨리는 몸으로 걸어 나온 이도현을 향해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이병 이도현, 조치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할머니께서 많이 위독하시다고 들었어. 한서윤은 품 안에서 온기가 남아있는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도현에게 내밀었다. 선명한 붉은 직인이 찍힌 14박 15일짜리 특별 포상 휴가증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조의금이자 작은 성의야. 가서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배웅해드리고 무사히만 복귀해라. 군단장님. 이도현은 휴가증을 가슴에 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통곡하는 병사의 모습에 지켜보던 헌병들과 부관마저 가슴이 먹먹해져 눈시울을 붉혔다. 한서윤은 다시 냉철한 지휘관으로 돌아와 명령했다. 배성칠은 즉각 구속 수사하고 피해 병사들을 전수조사해서 뜯어간 돈 전액을 환수 조치해.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저놈 퇴직금이랑 연금까지 싹 다 압류해서라도 채워 넣어. 한서윤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명령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리고 전 예하 부대에 똑똑히 전파해.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사들의 휴가를 통제하거나 뒷돈을 요구하는 간부가 나오면 그땐 옷 벗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다. 내 명예를 걸고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켜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유난히 별빛이 시리도록 밝게 빛나던 그날 밤. 수도군단을 갉아먹던 악성 종양 하나가 깨끗이 도려내졌다.
이도현 일병은 헌병대의 호위를 받으며 밤길을 달려 고향으로 향할 수 있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안양과 군포의 경계, 짙은 어둠이 깔린 수리산 깊은 산자락에는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부대, 수도군단 예하 탄약대가 숨겨져 있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그곳은 마치 그들만의 법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아, 허리 끊어지겠네. 야, 김일병. 배추 아직 멀었어? 사모님 나오실 시간 다 됐단 말이야. 탄약대 관사 뒤편에 드넓은 텃밭,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병사들이 노예처럼 밭을 갈고 있었다. 군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얇은 러닝셔츠 위로 탄탄한 근육을 드러낸 채 근위질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 부려지는 머슴에 가까웠다. 죄송합니다. 땅이 얼어서 잘 안 들어갑니다. 아오 진짜. 대대장님 아시면 우리 다 영창감이야. 속도 좀 내. 동작들 봐라. 빨리빨리 좀 움직이자. 분대장인 최 병장은 흐르는 땀을 거칠게 훔치며 답답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국가 중요 시설인 탄약고를 지켜야 할 정예 병력들이 이곳에 끌려와 배추 농사나 짓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었다. 이 부대의 지휘관인 박성진 중령. 그는 외부와 단절된 이 깊은 산골짜기 부대에서 무소불위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감찰의 눈길조차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악용해 병사들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병 스빙처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관사 청소부터 자녀 등하교, 심지어 김장용 배추 농사까지 모두 병사들의 몫이었다. 어머, 얘들아, 아직도 못 끝낸 거야? 그때 관사문이 열리고 짙은 화장에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중령의 부인이었다. 우아하게 커피잔을 든 그녀의 눈빛에는 땀 흘리는 병사들을 인간이 아닌 하인쯤으로 여기는 거만함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사모님,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비닐하우스까지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최 병장은 허리가 부러질 듯 90도로 숙이며 비굴하게 굽실거렸다. 그래, 알지? 우리 그이 유기농 아니면 입에도 안 되는 까다로운 사람인 거. 신경 좀 써. 자결하는 태양 아래 부인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병사들의 귓가를 때렸다. 약 치지 마. 니들 손으로, 그 더러운 손가락으로 벌레 하나하나 다 잡아내. 그녀의 눈빛에는 병사들을 벌레보다 못하게 보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지난번 배추벌레 하나 때문에 그이가 밥상을 엎었어. 내 남편 성질 돋우면 니들 군생활 꼬이는 거 몰라? 땀에 젖은 병사의 얼굴이 공포로 질렸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녀는 턱끝으로 구석을 가리켰다. 거기 김일병, 넌 계집으로 기어들어가. 우리 장군이가 냄새난다고 지저대잖아. 덩치만 큰 군인들이 개보다 더러워서야 원. 부인의 입가에 맺힌 비릿한 조소가 병사의 수치심을 자극했다. 박중령의 애견인 거대 셰퍼드가 이빨을 드러내며 병사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마치 주인의 권력을 나눠 가진 듯한 살기였다. 김일병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계집으로 발을 옮겼다. 조국 수호가 아닌 개똥 치우는 노예가 된 현실의 자괴감이 폐부 깊숙이 찔러왔지만 이곳 관사에서 박중령 부부의 명령은 절대적인 신의 계시와도 같았다. 그때였다. 텃밭 울타리 너머 짙은 숲의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유령처럼 불쑥 나타났다. 검은 책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이 보이지 않는 묘령의 여인이었다. 배추가 탐스럽게도 익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이할 정도로 맑고 매혹적이었다. 낯선 여자의 등장이 거슬린다는 듯 부인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 뭐야? 여기 통제구역이야. 등산로는 저쪽이라고. 여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길을 잃어서요. 그런데 땀 흘리는 젊은 병사들이 참 보기 좋으면서도 안쓰럽네. 이 싱싱한 배추들 병사들 먹일 건가요? 그녀의 시선이 묘하게 병사들의 근육을 훑었다. 모자 쓴 여인의 물음에 부인은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식당은 무슨 우리 집 김장할 거야.
개나 소나 먹는 짬밥에 이런 걸 쓰면 아깝지. 아줌마, 잡소리 말고 꺼져. 여기 보안구역이야. 신고해서 콩밥 먹이기 전에. 보안구역이라. 여인이 붉은 입술로 중얼거렸다. 그 신성한 보안구역에서 사모님 뱃속에 들어갈 배추를 병사들 피땀으로 키우는 건 반역 아닌가? 전곡을 찌르는 서늘한 한마디에 부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 여자가 돌았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대대장 사모님이야. 여보, 당장 나와봐요. 돼지멱다는 소리에 관사문이 벌컥 열리며 박중령이 튀어나왔다. 늘어진 러닝 셔츠 바람에 번들거리는 기름기가 역겨움을 자아냈다. 어떤 놈이 내 마누라 성질을 긁어.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씩씩거렸다. 어떤 미친 여편네가 남의 밭에서 훈계질이잖아. 당장 헌병 불러서 쳐넣어. 박중령은 음흉한 눈빛으로 여인을 위아래로 훑었다. 흙 묻은 낡은 등산복, 눌러쓴 모자, 영락없는 힘없는 동네 아줌마였다.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그의 눈이 번뜩였다. 당신 정체가 뭐야? 간첩이지? 제 발로 기어들어왔구만. 신분증 내놔. 박중령이 삿대질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챙 아래 숨겨져 있던 서늘하고도 강렬한 눈빛이 박중령의 심장을 단도처럼 꿰뚫었다. 박성진 중령.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씹어뱉는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에 박중령은 얼어붙었다. 나를 간첩 취급하는 건 좋아. 하지만 자네는 신성한 의무를 진 병사들을 산업이 부리듯 하고 있군. 그녀는 천천히 모자를 벗어 던졌다. 찰랑이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냈다. 땀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모습은 치명적일 정도로 강렬했다.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박중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그녀는 전설적인 군단장, 철의 여인, 한서윤 중장이었다. 그녀는 주말을 틈타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험준한 수리산을 넘어 잠입 감찰을 온 것이었다.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의 맹수처럼. 충성. 박중령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경례를 올리려는 손이 공포로 인해 발작하듯 부들부들 떨렸다. 분위기를 읽지 못한 부인이 남편을 툭 쳤다. 여자의 직감으로 질투심이 발동한 것이다. 여보, 누구야? 아는 여자야. 왜 쩔쩔매? 닥쳐? 제발 그 입 좀 닥치라고. 박중령은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오만함은 바닥에 처박혔다. 구 군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애들이, 병사들이 주말에 취미로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해서. 취미? 한서윤은 가소롭다는 듯 입술을 비틀며 울타리를 우아하게 넘었다. 그녀의 군화발이 텃밭의 흙을 지식였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병사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눈을 맞췄다. 말해봐. 이게 자네 취미인가?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서도 느껴지는 따스함에 병사는 홀린 듯 대답했다. 이병 이준혁. 아닙니다. 두려워마. 여기서 무슨 짓을 당했는지 낱낱이 고해. 한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김일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억눌러왔던 서름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개똥 치우고 사모님 장 볼 때 짐꾼 노릇했습니다. 우린 경계 근무를 서고 싶습니다. 총 들고 나라 지키러 왔지. 배추 뽑으러 온 게 아닙니다. 피 끓는 절규가 산속의 정막을 갈랐다. 그 처절한 외침에 다른 병사들도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떨구었다. 한서윤은 김일병의 어깨에 묻은 흙을 섬세한 손길로 털어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중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살인적으로 변해 있었다. 들었나? 이게 자네가 짓밟은 자들의 목소리야.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서윤은 차갑게 휴대폰을 꺼냈다. 군단 헌병대. 수리산 탄약대 관사로 병력 급파해. 무장 병력으로 지금 즉시. 구 군단장님. 제발
저 이번에 진급 심사 코앞입니다. 박중령이 기어서 다가와 한서윤의 등산화끈을 붙잡고 추하게 매달렸다. 한서윤은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진급, 꿈깨, 자네는 오늘부로 파면이야. 직권남용, 국고 손실, 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 군사재판에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연금? 한 푼도 기대하지 마.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얼어붙은 박중령의 아내에게 꽂혔다. 그리고 부인, 민간인이 군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모욕한 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민형사상 책임 각오하세요. 남편 감옥 뒷바라지나 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곧이어 헌병대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산속을 날카롭게 찢어발겼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왕처럼 군림하던 박중령이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차고 짐승처럼 끌려갔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정의가 구현되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떠나기 전 한서윤은 병사들을 모았다. 석양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전쟁의 여신처럼 아름다웠다. 이 배추들 오늘 저녁 회식 때 삼겹살과 함께 마음껏 먹어라. 사모님 김장용이 아니다. 너희의 피와 땀이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있어.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메아리쳤다. 충성 감사합니다. 땀에 젖은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이 묘하게 차가웠다. 병사들의 함성이 거친 숨소리처럼 계곡을 울리는 가운데 한서윤은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서늘하고도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군단 전체가 폭풍 전야처럼 술렁이고 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칼날은 예리했고 한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줄줄이 끌려가는 고위 장교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취, 나는 검은 돈의 연결고리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의 은밀한 비호 아래 자행된 조직적인 상납의 고리였다. 참모장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정연석 대령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창밖을 노려보았다. 수도군단을 주무르던 사조직 청솔의 핵심인 그조차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멈출 수 없었다. 강진호 상황 파악됐어? 놈들 움직임이 어때? 정연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심각합니다. 한서윤 중장이 장부를 쥐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놈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살모사 같습니다. 조만간 들이닥칠 겁니다. 정연석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707 출신 암캐가 겁도 없이 날뛰는군. 그는 이가 갈리는 소리를 냈다.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해? 그동안 받아먹은 돈이 얼마인데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다. 그의 눈에 살기 어린 탐욕이 번들거렸다. 동기와 후배들의 치부를 가려주는 대가로 챙긴 검은 돈은 달콤했다. 장태섭이 횡령한 돈도 건설사에서 받은 은밀한 리베이트도 모두 정연석의 뱃속으로 들어갔었다. 그는 포식자였고 군단은 그의 사냥터였다. 국방부 쪽에 줄을 대봐. 윗분들은 뭘 하셔? 정연석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강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다들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서윤의 기세가 워낙 매서워 다들 꼬리 자르기에 급급합니다. 더러운 새끼들 달콤한 꿀을 빨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버려? 분노가 폭발한 정연석이 명패를 집어던졌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산산조각 났다. 바닥에 흩어지는 조각들이 마치 그의 운명 같았다. 정적을 찍고 인터폰이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로 오라는 호출처럼 들렸다. 군단장님 호출입니다. 대회의실로. 비서의 목소리에 정연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다.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였다. 강진호 플랜 B 가동해. 정연석이 뱀처럼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한서윤 그 여자. 과거를 조작해서라도 매장시켜. 민간인 학살 누명? 자극적일수록 좋아. 찌라시와 기레기들에게 떡밥을 던져. 더러운 진흙탕 싸움, 그것이 정연석의 방식이었다. 정연석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짐짓 여유로운 가면을 썼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숨이 턱 막혀왔다.
상석에 앉은 한서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압도적인 포식자의 자태로 앉아 있었다. 시작하죠. 그녀의 붉은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오늘의 안건은 하나입니다. 군단을 갉아먹는 기생충 박멸. 한서윤의 시선이 비수처럼 정연석의 심장에 꽂혔다. 정연석은 능글맞게 펜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너무 빡빡하게 구시는 거 아닙니까? 아랫사람들 숨통은 틔워줘야죠. 이러다간 다들 옷 벗겠다고 난립니다. 그는 교묘하게 여론을 선동하려 들었다. 정연석의 선동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하지만 한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실수? 수십억 횡령과 성상납이 귀관에겐 그저 귀여운 실수인가 보군요. 그녀의 조소 섞인 반문에 정연석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말씀 조심하십시오. 정연석이 책상을 치며 발끈했다. 우린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입니다. 몇몇의 일탈을 핑계로 지휘관이 부하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다니 이게 리더십입니까? 적반하장. 그의 고함 소리에 좌중이 숨을 죽였다. 서슬퍼런 정연석의 기세에도 한서윤은 붉은 입술 끝을 비틀어 올렸다. 묘하게 섹시하면서도 섬뜩한 미소였다. 자네식의 리더십이란 게 범죄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나눠 먹는 의리를 말하나? 뭐라고요? 지금 모욕하시는 겁니까? 증거 가져오십시오. 증거. 정연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감찰 핑계로 사람 잡는 거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그 순간 한서윤의 손짓 한 번에 대형 스크린이 번쩍였다. 복잡한 거미줄 같은 자금 흐름도 그 모든 선이 모이는 곳 정중앙에 정연석 이름 석자가 핏빛으로 박혀 있었다. 장태섭, 권영진, 배성칠. 구속된 부하들이 입을 모아 지목한 종착지. 한서윤이 지휘봉으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횡령금의 30%가 매달 꼬박꼬박 꽂히더군요. 청솔 장학재단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으로 정연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재단 이사장은 자네 처남이고 사용 내역은 더 가관이야. 룸살롱, 골프 접대, 자녀 유학비. 한서윤이 혀를 찼다. 군인들 피 같은 돈으로 강남 아파트까지 샀더군. 탐욕스럽게 채운 그 배가 터질 거란 생각은 안 해봤나? 퍽. 한서윤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정연석의 가슴팍에 던졌다. 이건 나를 보내버리려고 준비한 플랜 B 시나리오고.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아쉽게도 자네의 충견인 강진호 소령이 헌병대의 맛을 보더니 술술 불더군. 자네가 주동자라고.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강진호가 개처럼 끌려 들어왔다. 그는 정연석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끝났어, 정연석. 한서윤의 사형 선고 같은 한마디에 정연석은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완벽한 파멸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서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정연석 대령, 뇌물 수수와 무고 교사, 그리고 신성한 군기강을 농락한 혐의로 지금 이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한서윤의 서늘한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무장한 헌병들이 거친 군홧발 소리를 내며 정대령을 포위에 들어왔다. 이건 저열한 모함이야.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내 뒤에 누가 버티고 있는지 알기나 해? 정대령의 목에는 핏대가 섰고 눈빛은 불안과 분노로 일렁였다. 정대령이 짐승처럼 발악했지만 한서윤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매몰차게 일갈했다. 배우가 누구든 상관없어. 범죄자가 기댈 곳은 오직 차갑고 높은 교도소 담벼락뿐이다. 군복을 벗을 준비나 하시지. 불명예스러운 퇴진은 물론 내가 탐욕스럽게 삼켰던 모든 달콤한 특혜를 고통스럽게 토해내게 될 테니까. 차가운 은색 수갑이 채워진 정대령이 처참하게 끌려나갔다. 남겨진 참모들은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갇혀 거친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수도군단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썩은 고름, 그 거대한 카르텔의 머리가 단칼에 베어지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한서윤은 매혹적이면서도 서늘한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연, 지연, 혈연.
그따위 썩어빠진 유착의 고리는 내가 직접 끊어내겠다. 평가의 기준은 오직 능력과 청렴함 뿐이다. 그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옷을 벗어라. 붙잡지 않을 테니.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돌았다. 한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짙은 먹구름이 겉인 안양의 하늘 위로 마치 축복처럼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엔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청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단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욕망으로 얼룩진 더러운 댐이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었으니까. 안양의 가을바람이 살칼을 스치던 아침, 수도군단 대강당은 묘한 들뜸으로 가득 찼다. 영웅으로 포장된 포병 여단장 오태석 대령의 저녁식과 과거 부하를 구했다는 거짓된 신화에 대한 훈장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대강당 입구에는 살아있는 전설, 오태석 대령의 명예로운 전역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뻔뻔할 정도로 거대하게 내걸려 있었다. 오 대령은 대기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듯 정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그의 입가엔 오만한 미소가 번졌다. 가슴 위를 화려하게 수놓은 약장들이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고 그것은 마치 그의 탐욕을 증명하는 듯했다. 여단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녁 후엔 군인공제회 이사로 영전하신다던데 사실입니까? 아부성 발언을 쏟아내는 후배 장교들이 파리떼처럼 그에게 몰려들었다. 허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이 한몸 불사른 사람을 나라에서 섭섭하게 대우하진 않겠지. 내 오른쪽 다리를 보게. 훈련 때 입은 부상으로 평생 절뚝거려야 하지만 이 고통이야말로 영광스러운 훈장이 아니겠나? 오 대령은 지팡이를 꽉 쥐며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리는 연기를 펼쳤다. 10여 년 전 떨어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부하들을 구했다는 감동적인 영웅담. 그 거짓된 이야기는 그를 지탱하는 가장 큰 무기였다. 그 살신성인의 신화 덕분에 오 대령은 거침없는 출세 가도를 달려올 수 있었다. 그때 대기실의 공기를 가르며 한서윤 중장이 들어섰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장교들이 일제히 각을 잡았다. 충성. 쉬어. 한서윤은 오 대령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오 대령의 지팡이와 다리를 훑어내렸다. 오 대령 전역을 축하하네. 그 자랑스러운 다리는 좀 어떤가? 예, 군단장님. 애츤날이면 뼈마디가 쑤십니다만 조국을 위해 바친 희생이라 생각하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 대령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꾸했다. 한서윤은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조국을 위해 바친 고귀한 다리라. 그런데 말이야. 지난주 일요일 안양 컨트리클럽에서 골프채를 휘두를 땐 다리가 아주 펄펄 날더군. 드라이버 비거리가 250m는 좋게 되어 보이던데? 순식간에 대기실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오 대령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단지 재활치료 차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러. 재활치료를 골프장에서 카트도 없이 18홀을 뛰어다니며 한다는 건가? 그것도 거액의 판돈이 걸린 내기 골프를 치면서? 한서윤의 목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낮게 깔렸다. 식장에 입장하기 전에 내 놈이 꼭 봐야 할 게 있어. 따라와. 한서윤은 오 대령을 이끌고 대기실 옆 어두운 소회의실로 들어갔다. 그곳엔 휠체어에 의지한 한 남자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한쪽 다리를 잃은 상위 군인. 오 대령은 그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악령이라도 마주친 듯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자네는 정우성 병장? 휠체어의 남자가 으드득 이를 갈며 오 대령을 쏘아보았다. 오랜만입니다, 대대장님. 아니, 이젠 여단장님이시죠? 제 다리 하나 잘라내고 받으신 그 번쩍이는 훈장. 안녕하십니까? 한서윤이 오 대령의 퇴로를 막아서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10년 전 그날 손을 떨다 수류탄을 놓친 건 바로 오태석 소령 너였어. 그리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너를 밀쳐내고
대신 몸을 날려 수류탄을 덮친 건 바로 여기 있는 정우성 병장이었다. 한서윤은 낡은 작전 일지를 책상 위에 거칠게 펼쳐 보였다. 조작된 보고서엔 정반대의 소설이 적혀 있었지. 네가 부하를 구했다고. 정 병장은 다리를 잃고 비참하게 쫓겨났는데 너는 그 피 묻은 공로를 밟고 무공훈장을 챙겨 승진 가도를 달렸어. 심지어 입을 열면 군 병원에서 치료조차 못 받게 만들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으면서 말이야.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저 녀석이 돈이 궁해지니까 거짓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오 대령은 비 오듯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손사래를 쳤다. 한서윤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리모컨을 눌렀다. 벽면에 대형 화면이 켜지자 오 대령이 골프장에서 호쾌한 스윙을 날리며 동반자들과 낄낄거리는 추악한 모습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화면이 바뀌고 붉은 조명 아래 만취한 오 대령이 술집 여종 어번의 허리를 감싸 안고 침 튀기며 무용담을 늘어놓는 장면이 이어졌다. 야, 예쁘나. 군대라는 곳은 말이야. 모든 건 그저 완벽한 연극이었어. 그때 난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러 하체까지 흠뻑 젖었지만 그저 어린 놈 하나만 희생시키면 난 단숨에 영웅이 되는 거였지. 그의 숨결에는 술 냄새와 비열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오 대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 마치 자기 사형 선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핏기 하나 남지 않았다. 정보 출처가 궁금해? 네 전용 운전기사에게서 나온 거야. 내가 술에 취해 신음하듯 떠벌리며 자랑하던 말들이 한 단어도 빠짐없이 전부 녹음됐지. 한서윤이 바짝 다가섰다. 차갑게 스미는 그녀의 향수가 그를 덮쳤다. 그녀의 손이 거칠게 그의 가슴에 꽂힌 꽃을 잡아뜯었고 손톱이 군복천을 스치며 위협적으로 미끄러졌다. 707의 눈과 귀를 얕본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오늘 밤의 호화 파티는 공식적으로 취소야. 대신 너를 위해 훨씬 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지. 무슨 무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저지른 더러운 죄악들을 심판하는 법정이야. 위조 서류, 공금 횡령, 그리고 가장 잔혹한 입막음을 위한 살인. 8번 수갑이 널 기다리고 있어. 묵직한 나무문이 걷어차여 박살나고 헌병대가 새까만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오태석 대령, 게임은 끝났다. 넌 체포다. 안 돼. 내 반짝이는 훈장들, 내 노후 자금이.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눈은 절망으로 핏발이 섰다. 미친 듯한 저항에도 아랑곳 없이 차가운 금속 소리가 철컥하고 울리며 그의 죄 많은 두 손을 단단히 잠갔다. 한서윤은 천천히 휠체어 곁으로 걸어갔다. 그곳엔 정우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먼지가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었다. 진심과 뼈아픈 자책이 담긴 눈빛이 그의 우울한 눈과 맞닿았다. 미안해요. 당신이 어둠 속에서 정의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하지만 이 순간부터 정우성이라는 이름은 다시 당당하게 빛날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했던 모든 것을 되찾아 드릴게요. 영광도 보상도.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1000번, 10,000번 감사합니다. 정우성은 떨리는 손으로 한서윤의 따뜻한 손을 붙잡았고 뜨거운 눈물이 움푹 패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사이 대연회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군중은 숨을 죽인 채 오대령이 마치 병든 들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호화 파티를 대신한 건 굴욕적인 결말이었다. 가짜로 세워진 동상은 산산이 무너졌고 10년 넘게 묻혀있던 벌거벗은 진실이 드러났다. 겉보기엔 수도군단이 숙청의 폭풍 뒤에 평온해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압류가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한서윤의 날카로운 육감은 사냥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 가장 큰 먹잇감은 아직 숨어 있었다. 체포된 자들의 섬뜩한 침묵은 더러운 돈줄을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 대부가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고요한 밤을 한서윤의 휴대폰 진동이 찢었다. 발신불명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위험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악마의 소굴을 보고 싶다면 관악산 뒤 폐허가 된 복지시설로 와라.
오늘 밤 11시 별들이 난잡하게 놀아날 거다. 한서윤은 즉시 군용지도를 책상 위에 펼쳤다. 날카로운 시선이 관악산 지형을 훑었다. 그곳에는 유령 같은 건물이 숨겨져 있었다. 한때 휴양의 천국이었지만 지금은 서류상으로 말소된 곳. 그러나 위성 영상의 렌즈로 보면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다. 잡초는 정교하게 깎여 있었고 부드러운 흙 위에 선명히 찍힌 타이어 자국이 고급 슈퍼카들이 이 비밀 아지트를 수시로 드나든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었다. 헌병대장, 야간 특수팀 집결. 이건 비밀 임무야. 한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비는 간소하게 곤봉과 테이저건. 불필요한 유혈을 막기 위해 실탄은 절대 사용 금지.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어디로 사냥 나갑니까? 관악산 유령 별장. 밤 11시 정각. 어둠이 사너리의 폐허 건물을 집어삼켰다. 겉으로 보이는 낡고 음산한 모습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비밀 지하문을 넘는 순간 돈과 욕망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에는 샹들리에의 빛과 재산 하나 값의 고급 양주가 넘실대는 타락의 낙원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바로 타락한 장교들과 무기상들이 달콤한 음악 속에서 더러운 거래를 속삭이는 방탕한 후궁이었다. 큰 홀 한가운데 군수국장과 건설업계 신흥 부자들이 반쯤 벗은 채 땀에 젖어 술기운에 휘청거리고 있었다. 하하. 그 한서윤 년이 군단을 다 뒤집어도 여긴 냄새도 못 맡아. 국장은 피처럼 붉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역겨운 웃음을 터뜨렸다. 여긴 보이지 않는 영역이야. 신이든 국방부든 존재 자체를 모를걸. 국장은 고개를 젖혀 잔을 단숨에 비웠고 짐승 같은 날카로운 웃음이 울렸다. 건설회사 회장이 그의 귀에 바짝 붙어 음흉하게 속삭였다. 다음 전투와 납품 입찰. 최종은 제 라인으로 가는 거죠, 국장님? 리베이트는 확실히 아주 황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곤 그는 고액권 지폐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두툼한 봉투를 국장의 바지 허리춤에 쑤셔 넣었다. 걱정 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장식이 아니야. 심사위원들 전부 내 사람들이다. 유리잔이 짤랑 부딪히며 더러운 거래가 마무리되려는 순간 쿵! 두꺼운 오크문이 걷어차여 산산조각 났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헌병 특수팀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왔고 검은 총구가 벌거벗은 무리에게 곧장 겨눠졌다. 움직이면 쏜다. 전원 두 손머리 위. 이게 뭐야? 이 새끼들 내 정체가 누군지 몰라? 국장은 비틀거리며 얼굴이 시뻘개진 채 술김에 고함쳤다. 그때 헌병들이 양쪽으로 갈라서며 압도적인 권위를 지닌 한 인물에게 길을 열었다. 한서윤이 등장했다. 몸에 밀착된 전투 군복은 강인하면서도 치명적으로 매혹적인 실루엣을 드러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은 한때 707 특수부대를 이끌던 전설의 여지휘관을 떠올리게 했다. 수도군단 사령관 한서윤. 그녀의 냉정한 목소리가 혼란을 단칼에 가르며 울렸다. 여기가 어디냐고? 여긴 악마의 소굴이야. 기생충들이 국민의 피고를 빨아먹고 있는 곳이지. 그녀는 천천히 고급 양주병을 들어올리고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값비싼 라벨을 쓸어내렸다. 발렌타인 30년 이 한 병이 내 병사들 한 달 식비보다 더 비싸다. 세금으로 이런 병든 방탕을 키워왔단 말이냐? 쨍그랑.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비싼 술병을 대리석 바닥에 내던졌다. 호박빛 액체가 유리 파편과 뒤섞여 흘러내리며 썩어 문드러진 돈의 냄새를 피워 올렸다. 한중장, 당신 지금 사생활 침해야. 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억지로 항변했다. 수색 영장 있어? 여긴 사유지야. 권한도 없다고. 사유지? 웃기지 마. 한서윤이 비웃으며 경멸의 시선을 그에게 꽂았다. 이 매춘 소굴의 전기수도 유지비 전부 국방 예산에서 빠져나갔어. 그녀가 손가락을 딱 튕기자 정보 반장이 카메라를 들고 즉시 앞으로 나왔다. 빨간 녹화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서툰 연극, 더러운 말들, 그리고 너희가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까지 전부 살아있는 선명한 증거로 남았어. 범죄 현행범을 잡는데 무슨 영장이 필요해.
국장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집 전체가 헌병들에게 못질하듯 포위돼 있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권위를 끌어올리며 말했다. 야, 한 중장, 우리 같은 편이잖아. 나 건드리면 뒤에 있는 큰형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후회할걸. 내 의형제는 국회의 고위위원이야.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너 계급장 다 떼이고 오늘 밤 당장 군에서 쫓겨나는 거 믿어? 그는 죽기 살기로 절규했지만 돌아온 건 한서윤의 차갑고도 측은한 웃음뿐이었다. 건설사 회장이 핏대를 세우며 최후의 발악으로 거물급 인맥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한서윤의 서늘한 눈동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가 붉은 입술을 열어 나직하게 비웃었다. 정치인? 마음대로 불러봐. 하지만 그 형님이라는 작자도 내 손에 들린 이 뜨거운 영상을 보면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싶어질걸. 난 복잡한 정치 따위엔 흥미 없어. 내 유일한 쾌락은 적을 짓밟고 내 사람들을 지키는 것뿐이니까. 한서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공간을 갈랐다. 전원 체포해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마. 건물 내 모든 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해. 바닥 타일 밑에 숨겨둔 욕망의 찌꺼기까지 샅샅이 긁어내서라도 비자금을 찾아. 그녀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굶주린 늑대 같은 헌병들이 거칠게 달려들어 그들의 사사타, 팔을 꺾어 제압했다. 샴페인 향이 진동하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절망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다. 개처럼 끌려나가는 군수처장과 브로커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관악산의 어둠을 찢어발겼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 한서윤은 정막만이 감도는 거대한 홀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고급 양주병과 주인을 잃은 돈다발이 핏물처럼 흥건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병사들의 목숨을 지킬 방탄복과 해진 전투화, 그리고 그들의 배를 채울 식사를 훔쳐 만든 추악하고도 달콤한 사치의 파편들이었다. 군단장님 지하 은밀한 금고에서 현금 10억 원과 번쩍이는 금괴가 발견되었습니다. 부관에 상기된 보고에 한서윤은 입꼬리를 비틀며 허탈한 냉소를 흘렸다. 10억이라. 찜통 같은 생활관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에어컨을 놔주고도 남을 막대한 돈이 이 축축한 지하 구석에서 곰팡이처럼 썩어가고 있었군.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옷깃을 파고드는 밤 공기가 매서웠지만 뺨에 닿는 감촉은 짜릿할 만큼 상쾌했다. 이 건물 싹 다 뜯어고쳐서 우리 병사들 휴양소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꽤나 로맨틱하잖아. 고생한 녀석들이 여기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걸치며 이 야경에 취하게 해. 명심하겠습니다. 병사들이 감동할 겁니다. 한서윤의 따뜻한 지시에 부관의 얼굴에도 환한 봄꽃이 피었다. 마침내 관악산의 깊은 어둠 속에 켈리를 틀고 있던 거대한 욕망의 카르텔이 무너져 내렸다. 수도군단을 옥죄던 성역의 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서윤의 눈빛은 이내 날카롭게 빛났다. 부패란 놈은 습한 곳의 곰팡이와 같아서 아주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독버섯처럼 다시 고개를 쳐드는 법이다. 그녀는 다가올 또 다른 전쟁을 예감하며 느슨해진 군화끈을 거칠게 잡아당겨 단단히 묶었다. 사르레는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11월의 어느 날, 수도군단 사령부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위병소를 통과한 검은색 세단 5대가 마치 장내 행렬처럼 본청 앞에 도열했다. 차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온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들은 피냄새를 맡고 온 육군본부 감찰단 요원들이었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남자는 육군본부 감찰장 도창수 소장이었다. 뱀처럼 차가운 눈매와 신경질적인 인상을 가진 그는 군 내부에서 저승사자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먹잇감을 포착하면 뼈까지 씹어먹는 집요한 독종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정의가 아닌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방문 목적은 비리 척결 따위가 아니었다. 그는 한서윤 중장이 감옥으로 쳐넣은 정현석 대령,
오태석 대령과 끈적한 학연으로 얽힌 사조직 청소래의 실질적인 보스이자 큰형님이었다. 군단장님, 육본 감찰단이 들이닥쳤습니다.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부관의 다급한 보고에도 한서윤은 읽던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우아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드디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군. 정중히 안내해. 군단장 집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 소장은 상관인 한서윤에게 경례조차 생략한 채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다. 한 중장, 수도군단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줄줄이 구속이라니. 여기가 군대입니까? 아니면 범죄자 양성소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지휘관이 부대 관리를 발로 하는 겁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헌병대가 안방처럼 들락거리다니. 도 소장이 쾅 하고 탁자를 내려치며 위협적인 눈빛을 쏘아붙였다. 그것은 명백한 기선 제압이었다. 한서윤이 피땀 흘려 일궈낸 일련의 개혁을 무능한 지휘 탓으로 돌려 그녀를 타아매려는 수작이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 중입니다. 아프다고 덮어두면 결국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죽게 되니까요. 한서윤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받아치자 도 소장의 미간이 불쾌하다는 듯 크게 꿈틀거렸다. 썩은 살이라. 내가 보기엔 당신이 멀쩡한 살점까지 난도질해서 조직을 걸레짝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육본으로 투서가 눈사태처럼 쏟아지고 있어. 한 중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특정 출신 장교들을 사냥하고 공포 정치를 펼쳐 전투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피 맺힌 절규들 말이야. 도 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직권 남용 및 부대 융화저해 혐의. 오늘부로 한서윤 중장에 대한 고강도 특별 직무 감찰을 실시한다. 감찰이 끝날 때까지 군단장 직무는 정지야. 얌전히 쥐죽은 듯 조사나 받아. 이것이 놈들의 비열한 수였다. 감찰이라는 명분으로 한서윤의 손발을 결박하고 그 틈을 타 증거를 없애고 감옥에 있는 제 식구들을 빼돌리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한서윤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오히려 그녀의 붉은 입술 끝이 매혹적으로 말려 올라갔다. 직무 정지라. 꽤나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도창수 소장님. 감찰을 시작하기 전에 은밀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수작이야? 지난달 관악산에 폐쇄된 별장. 그 뜨거웠던 술자리에 소장님도 함께 계셨습니까? 한서윤의 도발적인 질문에도 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흔들리는 동공에서 당혹감이 읽혔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난 그런 더러운 곳 몰라. 모르신다라. 참 이상하군요. 제 손에 들어온 기록부에는 소장님의 차량 번호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던데요. 게다가 건설사 회장에게 받은 두툼한 골프 가방을 트렁크에 소중히 싣는 장면까지. 영화처럼 아주 잘 찍혔더군요. 한서윤이 우아한 손짓으로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었다. 헌병대가 들이닥치기 직전 도 소장이 뇌물 상자를 챙겨 허둥지둥 별장을 빠져나가는 추태가 고화질로 펼쳐졌다. 운 좋게 10분 차이로 체포를 피했던 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조작이야. 도 소장이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다. 딥페이크 같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건 그날 밤 술자리에 동석했던 여종 어번의 휴대폰에서 직접 추출한 영상이니까요. 한서윤의 목소리엔 묘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이건 도 소장님 아들 명의의 계좌 내역입니다. 구속된 정현석 대령의 청솔재단에서 매달 500만 원씩 장학금 명목으로 꽂히고 있더군요. 대학 졸업한 지 3년이나 지난 아드님이 장학생이라니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순간 도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사냥하러 왔다가 도리어 덫에 걸린 짐승 꼴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한서윤에게 몸을 기울였다. 한 중장, 우리끼리 왜 이러나.
적당히 덮을 건 덮어야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이 자료 넘기고 없던 일로 합시다. 응? 방금 전에 위세는 사라지고 그는 끈적한 눈빛으로 은밀한 거래를 제안해 왔다. 한서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위신이라. 도둑들이 별 달고 거들먹거리는 게 위신입니까? 병사들 피를 빨아 골프나 치러 다니는 게?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도 소장의 귓가에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진짜 위신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부끄러움이 없을 때 비로소 서는 겁니다. 한서윤은 가차없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조사본부 들어와요. 뭐야? 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국방부 직할 수사관들이 집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미 썩어빠진 6본 라인을 배제하고 국방부와 은밀히 공조에 덫을 놓고 있었다. 도창수 소장, 뇌물수수 및 범죄 은닉 교사,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놓지 못해. 내가 감찰차장이야. 감히 너희 따위가. 도 소장은 끌려나가며 발악했다. 그의 눈이 도끼로 번들거렸다. 한서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넌 끝이야. 내 군복 내가 벗겨버릴 거야. 한서윤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내 군 생활은 내가 결정해.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당신들이 잡은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체포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한서윤을 제거하려던 어둠의 세력은 중심축이 무너지자 와르르 괴멸했다. 숨죽였던 양심 세력이 일어났고 역풍을 노리던 자들은 그녀가 불러일으킨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쓸려나갔다. 살벌했던 겨울이 가고 안양에도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관악산 자락엔 진달래가 붉게 타올랐고 연병장에는 나른한 햇살이 쏟아졌다. 수도 군단을 휘감았던 차가운 숙청의 피바람은 이제 달콤한 꽃내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탐욕스러운 지휘관들이 사라진 자리는 눈빛이 살아있는 젊은 장교들로 채워졌다. 허나 진짜 변화는 병사들에게 있었다. 과거 은밀한 쾌락과 비리의 온상이었던 수리산 별장은 이제 충의 용사 쉼터라는 건전한 이름을 달고 다시 태어났다. 와, 미쳤다. 전망 실화냐? 야, 고기 더 가져와. 오늘 무한 리필이래. 탁 트인 테라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다. 병사들은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 속에서 꿀맛 같은 휴식을 만끽하고 있었다. 별 달린 자들이 양주를 끼고 밀회를 즐기던 그 은밀한 공간이 이제는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누구나 뒹굴 수 있는 천국이 되었다. 야, 김일병, 거기 상추 좀 더 씻어와. 넵, 금방 대령하겠습니다. 김일병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대대장 3호의 김장 배추를 뽑으며 몰래 눈물 훔치던 서러운 시절은 갔다. 이제 그는 오직 자신과 전우들의 입에 들어갈 싱싱한 상추를 씻으며 흥겨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같은 시각 한서윤 중장이 예고 없이 식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충성. 군단장님,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급양관이 달려왔다. 공포에 질린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당당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그래, 오늘 메뉴는 뭔가? 병사들이 환장하는 돈마호크 스테이크와 투움바 파스타입니다. 횡령 없이 정량 꽉 채워 조리했더니 냄새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급양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한서윤은 자연스럽게 식판을 들고 병사들 틈에 섞였다. 그녀의 식판 위로 육즙 흐르는 두툼한 고기가 얹어졌다. 군단장님, 여기. 자리를 비켜주려는 병사들을 향해 그녀가 부드럽게 손사래를 쳤다. 아냐, 밥 먹는데 방해해서 미안해. 편하게 먹자. 구석에 앉은 그녀는 고기를 한 점 썰어 입에 넣었다. 입안 가득 터지는 고소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 혀끝을 감는 감칠맛은 과거의 쓰레기 같은 식단과는 차원이 달랐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의 얼굴엔 기름기가 돌고 눈빛엔 생기가 넘쳤다. 그래, 이게 정상이지.
한서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묘한 모성애와 전우애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707시절 목숨을 걸었던 것도, 별을 달고 피도 눈물도 없이 칼을 휘둘렀던 것도 결국은 하나였다. 이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욕망이었다. 식사를 마친 한서윤이 몸을 일으키자 누군가 외쳤다. 군단장님 나오십니다. 전체 차렷. 순식간에 식당의 공기가 바뀌었다. 수백 명의 병사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부동 자세를 취했다. 압도적인 장관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저 본능적인 존경심이었다.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수백 개의 목소리가 합쳐져 식당 천장을 뚫을 듯한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냈다. 심장이 쿵쾅거릴 만큼 강렬한 울림이었다. 억지로 쥐어짜낸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존경과 감사의 포효였다. 과거 오대령의 저녁식 때 들리던 가식적이고 메마른 박수 소리와는 공기의 질감부터가 달랐다. 한서윤은 멈칫했다. 강철 같던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촉촉하게 젖어들며 보석처럼 빛났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절도 있게 답했다. 충성. 다들 맛있게 먹어라. 그날 오후 한서윤은 사령부 앞 국기 개양대 아래 홀로 섰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새로 온 참모장이었다. 군단장님, 국방부 연락입니다. 이번 개혁을 전군 모범 사례로 전파하고 표창을 수여하겠답니다. 한서윤은 피식 매력적인 냉소를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다. 표창은 무슨. 당연한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 영광은 내가 아니라 우리 병사들에게 돌려. 썩은 윗대가리들 밑에서도 묵묵히 버텨준 그 아이들이 진짜 영웅이니까. 그녀는 정모를 고쳤으며 참모장을 쏘아보았다. 강렬한 눈빛이 부딪혔다. 참모장. 난 군인이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라 생각 안 해.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이 나라의 심장이야. 내가 지휘봉을 잡고 있는 한 내 부하들이 억울해서 피눈물 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서린 결기는 섬뜩할 만큼 비장했다. 그게 내 철학이고 내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변치 않을 약속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군단장님. 참모장의 경례엔 떨림이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한서윤의 어깨 위 찬란하게 빛나는 별 3개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저 멀리 연병장에서 울려 퍼지는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구령소리. 그 남성적인 에너지를 느끼며 한서윤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야 진짜 군대 같군. 그녀는 한쪽 무릎을 꿇고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이곳에 봄은 왔지만 어둠은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등 뒤엔 이제 목숨을 함께할 진짜 남자들 전우들이 서 있으니까. 707에 살아있는 전설. 최연소 여성 중장 한서윤.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싸우는 새로운 전장. 가자. 그녀가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자 사령부 건물 위로 붉고 거대한 태양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듯 찬란하게 솟아올랐다.